안녕하세요, 그라운드입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대망의 코드 리뷰 시간입니다. 개발 일정부터 코드 레벨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최대한 뜯어 리뷰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베디드는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베디드 개발자를 꾸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영상 보셔서 많은 것을 저에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일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개발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에 지난 영상 부분을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네,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에 기구와 하드웨어 구성을 완료하였고 6월부터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BSW 그리고 ASW, 앱 개발, 그리고 통합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영상에 이제 보시면 제가 다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주행하는 모습까지 영상을 촬영해 놨으니까 그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6월에 제가 원하는 목표한 대로 개발을 완료할 수 있어서 7월까지 넘어가지 않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도 일정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게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다음은 하드웨어 구성인데요.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HSI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지난번과는 달리 이 아두이노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실제로 사용한 핀들을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적어놔야 나중에 다른 개발을 할 때도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잘 만들어두면은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꼭 이 HSI를 사용하여서 개발하시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8, 9, 10, 1번, 0번, 5번, 6번, 7번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여기서 보고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번호 0, 1, 2, 3, 4, 5, 6, 7 이렇게 있죠. 이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핀맵을 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핀을 쓰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부분은 블루투스 컴, 비이클 컨트롤, 모터 컨트롤, 인풋, 아웃풋으로 나누고 이 BSW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짰습니다. 기존과 달리 이제 페일 관련된 부분과 이제 스테이트 머신 쪽은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이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mm, 2mm, 100mm 태스크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추가된 부분은 이제 보여드릴 부분 중에 이 UART RX 인터럽트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슬립 모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원래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 할 때 기능을 넣고 UART RX 인터럽트라고 하는 부분만 먼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립 모드는 실제 차량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업에 있으신 분들은 얼만큼 중요한지 정말 아실 텐데 이게 그냥 초보 개발자 분들이나 평소에 그냥 대학생들은 이따 정도만 알지 얼만큼 중요한지는 사실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실제 배터리 부분의 방전과도 엄청난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인터럽트 통신이 될 때마다 이 슬립 모드를 깨워주게 하는 이 와치독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너는 놨다. 하지만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 한번 공부는 정말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mm, 2mm, 100mm 이런 거는 대체 왜 쪼개는 걸까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RTOS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인베디드 상황에서는 이게 왜 중요한 건지 나중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과는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힌트만 드리자면 이 시간 개념과 엄청나게 중요한 매칭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날로그가 아닌 이 디지털에서는 반드시 이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서 타이머와 그리고 1mm, 2mm, 100mm로 쪼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나왔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진짜 개발을 더 했다라고 하면 이 BSW, ISR 이닛, UART 이닛, 모터, 그리고 모터 포워드, 백워드 스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하나하나 다 정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론트 모터 포워드라고 하면은 이제 조향 장치의 모터가 해당이 되고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에 어떤 기능들이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상관관계까지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진 걸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양서라고 하고 이 사양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에서는 무조건 사양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런 함수들이 큰 틀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도로만 정의를 해놨습니다. 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그때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서 보여드리고요. 이번에는 조금 구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했고 평소에 개발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개발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은 아니더라도 이런 기능정의라고 하는 거를 구글링을 해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보셔서 따라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보고 안 해보고는 자유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보신 분들은 성장할 거고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영상과 얼만큼 달라졌는지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기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갰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는 없던 이 함수 콜 펑션 관련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메인 함수에서 시작해서 제가 뒤에 코드 리뷰할 부분들이 어떻게 상세하게 들어가는지도 보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코드 리뷰할 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만든 것이냐면 이 독시즌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이 콜뎁스를 볼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하고 독시즌을 사용을 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콜뎁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이 그래프가 나중에는 정말 복잡해지고 어렵고 한눈에 보기 이렇게 됐는데도 어려워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시고 이런 독시즌 관련된 툴을 사용해서 내 함수들이 어떻게 연관지어져 있고 내가 짠 아키텍처가 그대로 잘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보기에도 수월하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사용을 하셔서 개발에 꼭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봄 리스트입니다. 제가 구매한 이력들 그리고 어떤 제품을 사용해 왔는지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RC카, DC모터, MCU, 센서, 보드, 모터 드라이버 쭉 있는데 지금 저는 이 가격 부분을 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다 일일이 표시를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하드웨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개발자들은 나중에 더 복잡하고 더 많은 것을 이 MCU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행히 집에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다 활용했기 때문에 거의 돈 들이지 않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부분이 트러블 슈팅 부분입니다. 이 트러블 슈팅 부분은
이 과거 개발 이력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를 가게 되면 이 개발 이력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 그 회사의 업력과 평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트러블 슈팅 부분을 잘 남겨둘수록 나중에 본인만의 자산도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었진 않았나 찾아볼 수도 있어서 꼭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 0x13 에러였는데요. 이 부분의 문제가 구글링을 해도 크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인베디드 개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포트 부분에 이 단자와 연결되고 있는 이 포트 부분들이 정말 많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서 혹시 그거는 아닐까 싶어서 핀 헤더도 주문하고 USB 포트 이 연결하는 부분들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의 문제였고, 정말 많이 뺐다 꼈다 하면서 이 에러가 날 때마다 정말 힘들게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시간을 정말 많이 썼기 때문에 저도 트러블 슈팅 부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도 혹시 이런 에러를 만나면 핀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한번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뿐만 아니라도 개발하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아마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많이 남겨두시고, 저희가 수학을 공부할 때도 오답노트 정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듯이 개발할 때도 오답노트 정리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도 작성해 가면서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개발 툴 관련된 부분도 기존과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대로 사용을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소프트웨어 이제 코드 리뷰를 하기에 앞서 개발 일정은 모두 설명을 드렸고, 대망의 코드 리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개발자가 이 코드 리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내 실력이 드러나는 일이고 내 미천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니어 개발자들도 사실상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코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제 실력적인 부분과도 연관 지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짜는 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어떤 개발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보여드리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담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실 수도 있고, 초보 개발자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대학생 분들이어서 어떤 인베디드의 꿈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픈을 하는 거니까 서로 소통하는 창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깃허브에 따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노력하신 분들이 이 코드를 보면서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냥 깃허브에 띡 올려도 되지만 정말 노력하시고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하나의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는 깃허브에 공개를 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제가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할 생각이지만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혜택으로서 제가 코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찍는 데까지 이 코드 리뷰까지 정말 많은 진입장벽이 있으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코드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제 사설이 긴 거를 이만큼 버티신 분들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진입장벽을 통과했다, 이 준비할 자세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코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코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를 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컴퓨터를 키게 되면은 부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부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니터
화면을 딱 보시게 될 텐데요. 모니터 화면을 보면 제가 따로 건들 게 있나요? 건드리지 않고 윈도우가 켜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실행 파일들이 열려있는 그 화면으로 딱 띄워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베디드에서 메인과 같습니다. 저희가 전원을 넣게 되면 부팅이 되는 시퀀스가 자동으로 인베디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 MCU 환경에서 일어나고, 그럼 부팅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 이 메인 함수부터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설명을 드릴 때 메인부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메인 함수를 보게 되면 부팅을 했으니 메인으로 왔겠죠. 제가 보여드렸던 개발 일정을 잘 보신 분들은 이제 ISR 이닛이라는 게 뭔지 아키텍처 부분과 이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UART 이닛 이어졌죠. 그리고 UART란 통신에 대해서 사실 배경 지식이 명확하게 저와 소통이 되기 위해서 있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은 다 설명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보레이트라고 하는 통신 속도를 9600으로 설정을 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AT 모드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AT 모드라는 거를 단순히 블루투스 칩 HC05와 통신을 할 때는 AT 모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AT 모드를 사용할 때는 언제냐?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칩인 HC05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이 칩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뭐 비밀번호 설정이나 이 보레이트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정에 진입하기 위한 통신이라고 할 때는 이 38400의 보레이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통신 속도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통신 규약일 뿐더러 이런 통신 속도도 매칭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if define이라는 걸 통해서 이 AT 모드라는 거를 제가 위에서 선언을 할 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해 놨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문법이 어려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짰지?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정말 많이 하고 버전 관리라든지 아니면 디버깅이라든지 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익히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개발 습관에 들어가고 개발에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현실과 가장 맞닿아 있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SR 그리고 UART 그 모터 이닛 그리고 밑에는 이제 HC05 이닛, HC 엔터 그 AT 모드 진입 그리고 딜레이를 줬는데 이 딜레이는 자 디파인이 될 때만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AT 커맨드 응답을 위한 UART 관련된 거를 만들어 뒀습니다. 이렇게 버전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비밀번호 변경, AT 모드 해제까지 이런 식으로 제가 AT 모드를 설정할 때만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코드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AT 모드라는 거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블루투스라는 거를 공부를 할 때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while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죠. 그 이유는 자 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태스크 함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스크 1mm, 태스크 2mm 그리고 태스크 100mm 이런 식으로 태스크별 함수를 별도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대로 스티어링 컨트롤, 비이클 스피드 컨트롤 그대로 만들어 넣어놨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부분이 자 주석 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독시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프라는 걸 통해서 어떤 함수가 들어있고 디테일이라는 걸 통해서 이 기능정의, 그래서 제가 함수 기능정의 부분에 또 적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이 독시즌에 사용할 이 주석들을 미리 이 함수 기능정의처럼 다 적어놨기 때문에 별도로 또 적지도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이 함수의 파라미터 그리고 리턴은 무엇인지 이렇게 주석을 통해서 다 일일이 적어 넣습니다. 그래서 1mm, 2mm 이렇게 100mm 넣었고
그럼 이 함수들이 어떻게 구동이 되느냐?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타이머를 사용해서 1mm마다 2% 해서 나머지 연산을 이용해서 이게 나머지가 0이면 1mm, 나머지가 2면 2mm, 나머지가 100일 때 0이면 100mm마다 구동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if만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else를 해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석을 거는 것까지가 이 자동차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미즈라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코딩 룰이에요. 그 룰을 어기지 않는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if와 else로 나누어서 else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반드시 적어두는 습관을 미리미리 해두셔야 나중에 회사 가셔서 그런 코드의 수정을 적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즈라 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적었다 뭐 알고 계시면 되고, 이 ms 카운트의 증감을 통해서 이 1mm, 2mm, 100mm를 구현했고, 이 부분은 이 BSW 개발을 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구동이 되는 건지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처럼 카운팅을 통해서 1mm, 2mm, 100mm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안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대로 아키텍처에서 설명드린 대로 구동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인 함수는 지금 크게 별게 없어요. 자, 메인의 BSW 부분, 이 부분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도 메인 부분에는 이 while문 부분에 별도의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함수들을 넣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닛입니다. 이 이닛은, 메인은 이닛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용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코드를 보실 때 메인부터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BSW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져 있는지 가장 한눈에 들어가기 쉽게 이렇게 구성을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분 메인을 이해했기 때문에 보셔야 할 부분은 코드 트리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제가 아키텍처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BSW, BT, 모터 컨트롤, 비클 컨트롤 그대로 다 들어가져 있죠. 아키텍처 그대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부분대로 코드를 구현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다시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개발을 해야 코드 아키텍처에 맞게 개발을 했다라고 정의가 되고 실제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BSW 자, 몇 개가 없습니다. IO 근데 지금은 들어가져 있는 게 없죠. 제가 쓰고 있는 별도의 뭐 IO가 있긴 하지만 이 모터와 이 블루투스 쪽에 다 정의를 별도로 맞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블루투스와 모터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하려고 빼놓은 거라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별도의 파일 C와 헤더 파일만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isr.c와 isr.h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자, 여기서도 제가 주석을 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럽트 부분을 거는 부분은 결국에는 타이머 부분이죠. 타이머 부분에서 이 TCR이라고 하는 부분과 OCR이라는 부분, 이 레지스터를 설정을 해서 1mm마다 돌아갈 수 있도록 타이머가 구동되고 1mm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도록 코드를 짰습니다. 이 레지스터를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은 사실 AVR 뭐 수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부분은 AVR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를 해보시길 바라고, 주석을 걸어놨으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매 1mm마다 돌아갈 수 있는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멈춰 두시고 이 비교일치하기 위해서 사용한 레지스터는 이것이고 분주율은 무엇이고, 그리고 전역 인터럽트를 허용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저는 타이머 카운터 1을 사용해서 CTC 모드로 사용했다. 왜 CTC 모드로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은 이렇게 함수 이닛을 어떻게 했는지 보다는 구성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코드 리뷰를 더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닛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헤더 파일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 extern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외부에서 내가 이 함수들을 사용하고 이 함수들이 들어와서 쓸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기 위해서 extern은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isr init이 메인 함수에서 쓰였죠. 그래서 이 헤더 파일에 외부에서 사용을 할 거다 라고 명시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 코드입니다. 예. 그리고 extern은 그런 용도로서 외부에서 사용되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ART init, 이 UART도 자 제가 이 보레이트를 파라미터 인자로 받아서 아까 9600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사용했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보레이트 계산이 되었고 이 레지스터들의 설정을 통해서 해당하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RX 인터럽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단순히 매 순간마다 폴링 방식을 사용을 한다든지 요청이 될 때마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통신을 진행할 것인지 설정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8비트 데이터에 1비트 스톱 비트를 가진 정말 기본적인 UART 프로토콜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송신 함수는 아래와 같이 구성을 하였고,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 하는 방식은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은 어떻게 받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시트에 정말 아두이노 데이터 시트를 아트메가 328P 데이터 시트를 가보시면 일일이 설명이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 함수, 송신 함수를 이렇게 각각 구성을 하였고, 정지를 해놓고 한번 코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정말 구글링 하면 다 나와 있는 함수이니까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이 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찾다 보시면 금방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 이 문자열 송신 함수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통신을 했을 때 우리가 화면에서 받는 이 데이터는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이 부분은 다 아스키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키 코드라는 거는 문자와 숫자를 매칭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거는 다 문자이기 때문에 이를 숫자로 받기 위해서 캐릭터 함수를 unsigned 캐릭터 함수를 통해서 하나씩, 예를 들어서 C라면 C, A라면 A 이런 식으로 문자를 받지만 우리가 이렇게 문자만 쓰진 않잖아요. 이 문자열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문장들은 이 컴퓨터 환경에서는 문자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들, 그리고 이런 나열들이 문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포인터에 이 문자에서 들어오는 포인터 주소를 하나씩 증가를 해서 증가한 그 문자를 다시 위에 송신함수 있었죠? 그 송신함수 트랜스밋 함수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보냅니다. 그럼 결국에 이 문자 하나하나를 보낸 게 문자열이 되고, 그 문자열이 곧 문장이 되어서 우리가 평소 사용하고 있는 PC에서 치는 키보드로 입력받는 그 문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while문을 통해서 끝에 이 while이 종료될 수 있도록 이 널문자를 입력하게 되는데, 널문자가 나오면 더 이상 while문이 구동하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계속 이어가면서 끝에 이 문자가 닿으면 더 이상 송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문자열 송신 함수입니다. 그래서 디버깅 할 때도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함수는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함수는 어떻게 구동이 되는 건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고, 지금 이 포인터에 대한 개념도 이런 것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포기하지 마시고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BSW는 설명을 마쳤고, 다음으로 블루투스 쪽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이 블루투스는 이 AT 모드 진입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지,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서 뭔가 개발을 했다 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닛 부분은 제가
천천히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무엇인지 주석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르셔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 기능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고, 내가 블루투스를 조금 더 깊숙하게 딥하게 공부를 해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거를 뭐 되게 정말 명확하게 안다 이거보다는 이런 설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만 공부를 한 것이지,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AT 모드 커맨드를 보내는 송신 함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트링 함수는 무조건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역/r과 n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리스폰스에 제가 원하는 이 데이터 값을 받아서 쌓아놓고, 그 끝에는 종결하는 문자를 추가해서 커맨드를 보낸다, 송신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앱으로 블루투스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오고 파싱하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그 앱을 쓰기 위해서는, 그리고 MCU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싱 함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이 아스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파싱과 그대로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PC에서는 저한테, 그리고 앱에서는 이 문자로 들어오지만, 이 MCU는 결국에 이 문자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숫자만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인식을 하려면 이 문자를 숫자로 변경해 줘야 하는 ASCII to 인티저, 엄청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통신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규약이 필요한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앱과 MCU가 통신 방식만 블루투스 통신이지, 통신을 하려면 프로토콜이 매칭이 되어야 앱에서 나온 이 데이터를 MCU에서 이해하고 제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든 프로토콜이 무엇이냐면 R, 라이트 부분, L, 레프트 부분이라고 해서, 이 R이 나오면 우회전, 레프트가 나오면은 좌회전, 이런 식으로 R 그리고 L 나오면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255, 0부터 255의 데이터가 앱에서 이렇게 전송을 하도록 프로토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 컴페어를 이용해서 블루투스 메시지로 앱을 통해서 받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이 R과 그리고 여기 L을 쪼개서 첫 번째 데이터로 가져오고, 그 데이터는 디렉셔널 이라는 변수를 통해 받은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은 콤마를 단위로 쪼개서 앞에는 X값, 뒤에는 Y값,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결국에는 숫자, 얘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숫자로 가져와서 비이클 스피드 밸류다, 그리고 파워 스트링 밸류다 라고 해서 이렇게 X와 Y값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데이터를 잘 받아왔는지 안 받아왔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그때 사용하려고 터미널에 이 값을 전송을 해서 여기에 쌓인 거를 보고 디버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UART를 또 별도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투스 통신은 결국 UART 통신이고, UART를 통해서 디버깅까지 하게 되니 제일 중요한 거는 UART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if를 통해서 디렉션을 나눴죠. 근데 아마 어떤 부분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미즈라 룰에 입각해서 뭐가 빠졌다. 맞습니다. 여기에
이렇게까지 넣어줘야 제일 좋은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함수는 이 블루투스 메시지 익스턴이라고 해서 이 함수가 다른 외부의 파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명시를 해줬고, 사실 이 부분도 다 넣었어야 되는데 사실 빼먹었네요. 그래서 익스턴으로 해서 보이드 해가지고 아까 앞에 있던 부분들을 다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블루투스 컴까지 들으시냐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정말 이 리뷰가 길 수밖에 없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제 대망의 모터 컨트롤입니다. 아마 블루투스 부분도 궁금하셨을 수도 있지만, 블루투스는 결국에 사실은 필요가 없고 파싱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부분을 더 많이 공부해 보시고요. UART 부분만 공부를 하면 블루투스 통신 관련된 거는 그냥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모터 제어를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터 부분은, 자, 지금 이 하드웨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해가 없더라도 이 DC 모터 이 드라이버, 이 L298N은 사용하기 굉장히 쉬운 이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드라이버의 핀맵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기준 하에서 얘만 이해하게 되면 끝납니다. 인 1번, 2번, 로우이면 저는 연결되지 않고요. 로우 하이면 역방향, 하이 로우면 정방향, 하이면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인풋 1번과 인풋 2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567, 8, 9, 10번 사용해서 여기에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여기를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를 PWM 부분으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 핀은 아웃풋, 여기 핀을 PWM. 그래서 총 PWM은 두 개를 사용했고, 여기를 인풋 1, 이쪽 부분을 인풋 2 이렇게 매칭을 해서 코드로 로우 하이 로우를 줘서 역방향 회전이냐 정방향 회전이냐를 통해서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전진, 후진을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인베디드는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코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코딩을 잘해도 이 하드웨어에 대한 파악이 안 되면 코드를 한 줄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칩 소유자에 대한 이해, 결국 데이터 시트에 대한 이해로 뻗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를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코드를 설명을 제가 했을 때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자, 0번, 1번, 2번, 6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이거 핀 설정 이름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게 5, 6, 7은 맞는데 0, 1, 2를 보기 쉽게 써야 됐었는데 PB로 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잘 보시면, 자, PB라고 되어 있죠. 8, 9, 10번은 PB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핀 매칭은 되어 있는 거지만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아까 말한 8번, 9번, 10번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set BI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포트와 비트만 설정하면 그 비트 부분에 set 1, 비트 1을 써서 아웃풋 모드로 설정을 하는 거고, 해당하는 부분을 클리어 하게 되면은 걔 부분은 0으로 입력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매크로 함수입니다. 이 부분도, 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비트 연산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베디드 개발자 분들은 무조건 잘 알고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다시 돌아와서 자, in1, in2, enable A, in3, in4, in5 이 부분 설정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패스트 PWM을 통해서 PWM 모듈을 사용을 했고 해당하는 부분은 분주율은 64로 나눠서 사용을 했고 이 PB2번과 PD5번은 PWM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PD5번과 PB2번은 PWM으로 사용된 부분이다. 그대로 매칭해서 코드를 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SBI를 이용해서 코드를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아까는 자 어떻게 코드를 짰었냐 이런 식으로 짰었죠. 하지만 이게 가독성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자 가독성이 좋게 이렇게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매크로 함수를 이용하면 코드가 깔끔해진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모터 PWM 값을 아까 어디서 받아왔죠? 이 파싱 함수로 나중에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을 앱을 통해서 받아서 비클 스피드와 파워 스티어링 쪽에 이제 전역 변수를 통해서 이쪽으로 값을 넣을 거고요. 그래서 그 값을 이 PWM에 넣게 되면은 앱에서 제어한 대로 그대로 들어와서 속도 제어나 아니면은 방향 제어가 조향 제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짰는지 한번 더 보시고 이 값들이나 파라미터들이 그리고 어떤 의미를 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표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포워드 방향이면 뭐 정방향, 역방향 회전으로 해서 이름 매칭을 한 거고요. in1 하이, in1 로우 그대로 만들었죠. 그리고 set 비트, 클리어 비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도 깔끔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하이, 하이 로우, 하이 하이면 스탑이었죠. 그리고 로우 하이, 하이 로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제가 필요할 때 이 함수를 호출을 해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파인으로 해당하는 핀맵이 어떤 건지 이렇게 매칭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매칭을 해두니까 아까 HSI에서 봤던 거와 동일하고 그리고 또 in1, in2, in2로 사용을 해서 모터 드라이버에서 사용하는 이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불편함 없이 그때그때 핀맵이 바뀌더라도 얘만 바꿔주면은 HSI 변경점의 내역을 보고 바꿔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코드 개발이 수월해지고 나중에 실수할 일도 적어지겠죠. 네, 그리고 익스턴으로 이런 식으로 다 함수를 별도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대망의 비클 컨트롤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부분까지 하면은 코드는 거의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향 제어하는 부분 어떻게 코드를 짰냐면 전역 변수를 통해서 스티어링 밸류라는 것을 받게 되면은 스티어링 밸류를 내부 이제 그 로컬 변수에다가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넣었고 지금 보면은 전과 좀 코드가 달라진 별도의 데이터 타입을 보실 거예요. 이 별도의 데이터 타입 선언하는 거를 위와 같이 타입 데피니션을 통해서 이 enum이라는 걸 통해서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구조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 별도의 값들을 매크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넣은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저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코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뭐냐면 이 모델화가 정말 추세입니다. 저희가 항상 C로 코드를 짜지만 C는 정말 강력하고 파워풀한 거라서 절대 없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이 C 코드에 역량 있는 사람이 너무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 있는 사람이 퇴사를 해버리면 얘를 이해하기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 코드를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 엔지니어가 나가면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개발 이력이나 개발 플로우, 그 사람이 나가더라도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게 회사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그리고 코드의 가독성이나 전반적으로 코드 C로 짜다 보면은 코드 사이에 엮여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를 고치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지지만, 이 모델화로 짜게 되면은 이 코드 하나의 이 모델들이 서로 나와야 하는 입출력들이 정해져 있고, 이 의존성이라고 부르는 디펜던시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모델화가 정말 이슈이고, 회사에서 많은 대기업 회사에서는 모델화 개발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가장 적합하면서 C도 모델화처럼 짜려면 이런 식의 타입 데피니션을 엄청 많이 써서 사용을 하고,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한 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스티어링 뭐냐, 멈출 때는 0, 턴 레프트면 1, 턴 라이트면 2로 해서 이능 함수를 통해서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그 상황에 맞는 거를 명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짰습니다. 이 스위치 케이스문의 장점은 if, else, if로 도배한 이 문법은 명확하게 어떤 코드인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고, 뭐 코드 자체로만 보면은 구현이 좋겠지만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자, 보시겠습니다. 밸류로 뭐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0, 1, 2가 답니다. 0, 1, 2 값이 들어오면, 자, 스티어링 밸류로 들어왔습니다. 케이스, 턴 레프트. 턴 레프트면 뭘 하냐, 이 들어온 스티어링 밸류를, 파워 스티어링 레프트란 밸류를 조금씩 증가해 가면서 제가 원하는 값들로 스텝 형식으로 이 램프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해주고, 최대 값은 255로 딱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PWM 밸류로 들어가고, 턴 레프트이기 때문에 프론트 모터의 백워드를 구동할 거다. 그 PWM 밸류는 이 레프트를 통해서 램프로 들어온 값이다. 그럼 지금 뭐냐, 들어가 볼게요. 이 값이 보게 되면은, 자, 로우 하이로 설정으로 변경을 해주고 PWM 밸류를 설정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후진으로 뭐 또는 좌회전으로 그 값을 천천히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프론트 모터에 해당하는 부분에 PWM 값을 넣어주죠. 이런 식으로 턴 라이트면 이쪽이 코드가 수행이 되고, 스탑이면은 모두 다 초기화 해주고, 그리고 스탑까지 이 모터 컨트롤에서 있었던 이 함수까지 호출을 하게 되면서 스위치 케이스문을 끝내고 프론트 모터 PWM을 함수를 구동을 해서 이 스티어링 컨트롤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링처럼 개발을 하려면 스위치 케이스문 방향으로 개발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개발하는 거를 연습을 무조건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 컨트롤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비이클 컨트롤 어떻게 짰냐, 제가 예시를 드리고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짠 겁니다. 이거 보면은 솔직히 뭔지 알 것 같으신가요? 주석은 달아놨지만 이 가독성 떨어지죠. 그리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사실 조금 알기도 힘들죠. 그래서 if, else if 보다는 제가 위에 스티어링에서 짰던 방법으로 코드를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물음표 연산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짤수록 코드가 줄이 짧아지고, 그리고 이 최적화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이 수행 속도가 그 수행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if, else if를 많이 쓰면 쓸수록 분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처럼 이 3단 이런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물음표 연산자를 쓸 수 있으면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이 부분도 솔직히 가독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지만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다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이렇게 쓰는 걸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게, 이 복잡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하지만 가독성 문제라는 게 언제든지 존재해서 주석을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또, 지금 뭐 50보다 크면은 뭐 50을 빼고 하는데, 이거는 앱이 나오는 출력 값이 50이 기준이라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50에서 100, 아래로 내려가면은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버튼을 위로 올리면 50에서 100이고 버튼을 아래로 내리면 0에서 50 사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에 따라서 전진과 후진 값을 다 나눠줘야 되고, 또 좀 앱 통신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밑으로 내렸다가 확 놓거나 위로 내렸다가 확 놓으면은 이 값이 이 사이 값을 조금 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를 주기 위해서 52와 48로 주었고, 그 사이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정지해라 라는 코드로 위로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탁 놓으면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사이에 한 번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일단 정지, 이런 식으로 이 앱에 맞게끔, 컨트롤러에 맞게끔 코드를 구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밸류 값이 최대값 제한을 두고, 얘는 수시로 값들이 들어오더라도 이 속도 제어이기 때문에 얘처럼 램프로 구현을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제가 앱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램프로 올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을까를 비교해 봤을 때 넣은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맞게 구현을 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피니션 헤더와 시스템 컨피그라고 하는 헤더가 있지만, 이 데피니션은 이 프로젝트 내에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이나 꼭 데피니션을 줘서 별도로 뽑아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구현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다 관련된 쪽으로 몰겠다 하시면 얘도 이렇게 지워서 뭐 비이클 컨트롤 쪽에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도 좋지만, 저는 이런 타입 데피니션들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별도로 def.h라고 하는 헤더에다가 넣는 거를 선호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은 해당하는 부분에서 변경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쪽으로 넣었지만, 회사에서는 아마 이것도 이렇게 데피니션을 따로 뽑아서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쓰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코드 개발하는 사람,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또 회사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코드 리뷰는 이대로 마칠 거고요. 여기까지 다 들으신 분들이 솔직히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저와 코드를 이해하는 수준이나 아니면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신 분들, 또는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다 커버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제가 그래도 웬만한 부분들은 다 들어가서 이런 기능이고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천천히 정지 해가면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언제든지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가감 없이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았던 점, 뭐 조금 부족해서 이런 거는 더 설명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다음 리뷰, 그리고 코드 리뷰를 또 하게 될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 댓글로 남겨서 이제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영상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또 긴 영상을 올리고 찍어보는 건 또 처음이고, 코드 리뷰를 이런 식으로 한 거는 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테지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뭔가 앞으로도 개발을 또 프로젝트를 할 거지만 또 많은 부분 소통하면서 또 궁금해 하신 한 부분이나 이런 거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개발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드 리뷰 진짜 마칠 거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